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시의 인구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뭐 천만 도시 서울 막 이렇게 하죠? 깨졌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달 기준으로 964만 4,606명입니다. 천만 도시였는데 인구가 이제 경기도로 많이 유출이 된 거죠. 1년 예산은 얼마나 쓸까요? 40조가 좀 넘습니다. 40조, 1562억 정도를 씁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한 4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서울시 본청, 우리가 이제 서울시 청사라고 할 때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뭐 이 사업소라든지 또 각 구청 이런 데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서울시장은 일단 이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이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있고 특히 이른바 정무직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이라고 불리죠.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국감 때 제출한 거 보면은 31명이 있습니다. 이 31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 추진비, 과거에 이제 판공비라고 했던 이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과연 서울시장이 1년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공식적으로는 3억 2,7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 2,800이거든요. 판공비가 3억 2,700.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3억 2,700이라는 거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 보면은 뭐 7년간 26억 정도를 쓴 걸로 그렇게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일입니다. 그렇게 제출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뭐 한 3억 5, 6천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보통 이제 서울시장 하면은 공무원 임명권, 정무직 임명권이 있고요. 또 산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들, 서울시의 경우는 26곳 정도 됩니다. 뭐 서울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또 서울 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서울 연구원장이라든지 또 서울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있고 또 역사박물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산하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26곳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무직 31명에다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순수하게 현재의 그냥 공무하는 이 늘공들 빼고 시장이 돼서 바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자리가 한 57개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관사도 제공이 되고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관사에서 살게 되면서 관용차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 서울시장의 관용차,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는 수소차를 관용차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공식 참석 멤버입니다. 과거에는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항을 바꿔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차기의 이른바 대권 전선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그런 인물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서의 경험, 청계천 복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하면 곧 차기 주자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과거에 최병렬 시장, 뭐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죠. 이 서울시장 지내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장 하면 보통 뭐 대권 후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 10% 정도 서울시장에게만 해당된다.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한 40명 정도는 죽도록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거고, 한 50명 정도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나간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영광의 화려한 자리 같지만 힘들고 욕먹기도 쉬운 자리고, 또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심신이 피폐해져서 물러난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차기 서울시장이 될 분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서울시장은 조선시대에는 한성판윤이라고 불렸는데, 초대 한성판윤은 성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학과 대사원을 지낸 그런 인물인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굉장히 총애를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한성판윤에 재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청계천 준설이라든지 경복궁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마지막 한성판윤이 1905년 12월 31일 박의병이라는 사람을 끝으로 끝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한 1370번 정도 이 한성판윤 자리가 바뀝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 걸로 봐서는 1370번.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 서울시장이 김형민이라는 서교상을 하다가 초대 서울시장이 된 분인데, 박원순 전 시장이 37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김형민부터 박원순 전 시장까지 37대니까 여기도 이제 겹치는 임기 몇 번 한 이런 걸 빼면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해방 후에 서울의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이 이름이 좀 여러 차례 바뀝니다. 처음에는 판한성부사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성부윤, 또 한성판윤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부윤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때는 서울의 이름도 이제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경성부윤,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 9월 달에 군정법령 106호를 통해서 서울특별시가 이제 그때 공식적인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이랑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성판윤 정이품직이었는데 어전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이 한성판윤이라는 자리가 중앙관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선시대와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제는 이 한성부를 경성부로 격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도에 소속된 하나의 부로 이 경성부의 위상 자체를 낮춥니다. 자신들이 이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이 한성의 위상 자체를 좀 낮추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1946년 9월이 되어서야 이 서울특별시라는 위치를 얻게 되면서 경기도로부터 이제 서울시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은 이 카이젤 수렴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1960년에 김상돈 민선 서울시장이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김상철 시장은 7일 동안 아주 짧게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가장 길게 서울시장을 지낸 인물은 박원순 전 시장입니다. 3연임을 하면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대략적인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